안녕하세요.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거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제3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3자의 출입국 기록이 재판에서 필요하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의 쟁점과 관계가 있다면 채택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의 진행은 매우 느리죠. 따라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CCTV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는 대체적으로 보관기간이 약 3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증거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호프집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곳의 CCTV의 경우는 보관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증거를 확보를 위한 그 제출명령 신청을 법원에 요청을 해도 증거가 사라진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보전은 그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보전은 민사사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최근에 저희 팀에서 진행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아내가 최근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해당 모텔에 연락을 해서 CCTV 보관 기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CCTV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모텔 업주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모텔 주변에 있는 공공 CCTV의 위치도 모두 확인을 해서 증거보전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아내와 제3자가 모텔에 함께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증거보전 사건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차 부동산이 파손되는 등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하면 반드시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변론기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감정을 신청한 다음에 감정인이 선정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특정 파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임대차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공장 임대차 사건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증거보전부터 신청을 해서 피해의 현재 상태를 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회사의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증거보전은 형사사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희 팀에서 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을 통해서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처음 만난 날 같이 술도 마시고 결국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에 둘은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올 때와 모텔에 들어오고 나갈 때 피해자 여성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그날 상대방 여성과 함께 했던 모든 동선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CCTV의 일련 번호를 모두 기재를 했었고 그리고 술집과 모텔의 사장들을 만나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올 테니 그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술집, 길거리, 모텔 출입 시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 상대방 여성은 너무도 멀쩡하게 걷고 있었고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거 보전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